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아쿠아홀딩스와 신성영어조합 공동 새우 양식 수익률 분석 보고서입니다. 저희도 보면서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데? 했거든요. 네, 내용이 꽤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보고서를 보면 핵심은 그거 같아요. 1년에 3번 새우를 키우는 산모작 시스템, 그리고 규모가 약 3만 6천 평이나 되는 야외 저수지, 그러니까 노지 저수지를 쓴다는 점. 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 번 출하할 때마다 투입한 비용 대비해서 무려 150% 수익률을 보고 있고, 와, 이걸 연간으로 따지면 이론상 최대 450%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네, 수치 자체는 정말 대단하죠. 네, 150%도 사실 놀라운데 이걸 1년에 3번이나 한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혹시 뭐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는 건지, 또 우리나라 새우 시장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의 기회나 또 위험 요인은 뭔지, 오늘 이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보시죠. 네. 그럼 먼저 그 1년 산모작 시스템, 이거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고서 보니까 새우 알을 받아서 한 달 반 정도는 다른 큰 수조에서 먼저 키우고, 네, 그쵸. 육상 수조에서 키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3만 6천 평짜리 노지 저수지로 옮겨서 한 2달에서 2달 반, 그 정도 더 키워서 내보내는 과정을 1년에 3번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산모작 시스템은 기본적으로는 연간 생산량을 확 늘려서 수익성을 잡겠다는 전략이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역시 3만 6천 평 노지 저수지라는 규모와 환경이에요. 노지. 네. 이게 실내 수조랑은 다르게 날씨나 외부 환경 변화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통제가 어렵겠네요. 네. 근데 이런 넓은 공간을 쓰는 건 일단 새우가 좀 자연 비슷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덜 받고 크게 하려는 의도도 있고, 또 동시에 대규모로 생산해서 원가를 낮추려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아하. 근데 실외에서 그렇게 큰 규모로 그것도 1년에 3번씩이나 안정적으로 새우를 키우려면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서 뭐 특별히 강조하는 기술 같은 거 있었나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공적인 노지 양식, 특히 고밀도 산모작을 하려면 기술 없이는 안 되죠. 보고서에서도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비교적 기본적인 거, 수차, 그러니까 산소 발생기. 아, 네네. 산소 공급. 네, 아무리 넓어도 새우가 많아지면 물속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그걸 해결해주는 장치죠. 근데 더 중요하게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기술은 바로 자체 배양한 친환경 미생물 제재랑 이걸 활용하는 바이오 플락 기술, 이 두 가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이랑 바이오 플락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 부분이 좀 차별점 같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친환경 미생물 제재는 말 그대로 좋은 미생물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걸 양식장 물에 넣어주면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해요. 뭐 물을 깨끗하게 하고 새우똥이나 사료 찌꺼기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또 나쁜 균들이 막 자라는 걸 억제해서 질병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요. 아, 미생물이 그런 일들을 다 하는군요. 네. 그리고 바이오 플락 기술은 바로 이 미생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미생물들이 물속 유기물을 먹고 막 번식하면서 자기들끼리 덩어리, 이걸 플렉이라고 부르는데 이 덩어리를 만들게 유도하는 거예요. 네. 이 미생물 덩어리가 물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새우한테 좋은 단백질 먹이가 되기도 하고요. 와. 그러니까 미생물로 물 관리도 하고 먹이도 좀 보충하고 병도 막는 거의 뭐 만능 친환경 시스템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얻는 효과가 꽤 큽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단 항생제를 거의 안 쓰면서도 새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사료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오. 그리고 물을 자주 갈아주지 않아도 되니까 물 사용량도 줄이고 환경오염 부담도 낮추는 그런 장점까지 있죠. 결과적으로 친환경 고품질 새우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게 보고서 주장이고요. 네. 특히 이렇게 큰 노지에서 바이오 플락을 그것도 1년에 3번이나 안정적으로 돌린다는 건 기술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만약 이게 정말 계획대로 된다면 다른 데서 쉽게 따라하기 힘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겠죠. 네.
단순히 그냥 넓은 데서 키우는 게 아니었네요. 이런 첨단 친환경 기술을 써서 생산성, 품질, 환경까지 다 잡으려는 거군요. 확실히 좀 달라 보이네요. 네. 보고서에는 뭐 직접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술을 고도화하는 걸 보면 뭐 나중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스마트 양식 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바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보고서가 말하는 높은 수익률의 비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죠. 네, 기술적인 배경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고서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 바로 그 150% 수익률. 이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회당 150%에 연 최대 450%.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요. 네, 그쵸. 보고서 시각 자료에도 딱 나와 있죠. 투입 비용 대비 수익률이 한 번 출하할 때 150%라는 거고 이걸 1년에 3번 하니까 단순 계산하면 연 450%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에요. 물론 이건 최대 목표치일 거고 실제로는 변수가 많으니까 최소한 300% 정도는 기대하는 것 같고요. 아, 최소 300%. 네. 보고서의 파이 차트 보면 1, 2, 3천 출하가 다 똑같이 33.3% 기여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막대 그래프는 그 연간 수익률 목표 범위를 보여주죠. 솔직히 저도 150%라는 숫자는 처음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저도요. 근데 보고서 분석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산모작으로 생산량 늘리고 또 바이오 플락 같은 기술로 생산 비용 줄이고 품질 올리는 효과 이런 걸 다 계산해서 나온 수치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높은 목표 수익률이 실제 우리나라 새우 시장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떤 편인가요? 그 부분을 꼭 짚어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먹는 새우양이 약 11만 톤 정도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 중에 90% 이상이 수입산입니다. 90%요? 와, 거의 다 수입해서 먹는 거네요. 그렇죠. 국내 생산량은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 9,500톤 정도. 이게 2006년에 비하면 14배나 늘긴 했지만 여전히 전체 소비량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죠. 90%가 수입이면 국산 양식 새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확실히 커 보이긴 하네요. 근데 보고서에서도 뭐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 아니면 질병 문제 같은 양식업계 어려움도 얘기하던데요. 경쟁은 좀 어떤가요? 치열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시장 잠재력은 큰데 경쟁 환경도 만만치는 않아요. 일단 주 경쟁 상대는 아무래도 가격이 싼 수입 냉동새우죠. 네, 그렇죠. 마트 가면 대부분 냉동이니까. 네, 거기다가 최근에는 신선도나 품질을 내세우는 신선이나 냉장형제 수입 새우도 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쿠아홀딩스랑 신성영어 조합 전략은 좀 명확해 보여요. 어떤 전략인가요? 1년 3호작이랑 대규모 노지 양식으로 생산 단가를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동시에 아까 말한 친환경 미생물 바이오 플락 기술로 품질을 확 끌어올려서 친환경 국산 프리미엄 새우라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거죠. 아, 규모랑 기술 양쪽으로 다 잡겠다. 네, 그렇죠.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품질이랑 가치로 승부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냉동새우랑은 가격으로 좀 경쟁하고 신선 냉장 수입 새우랑은 품질이랑 국산 프리미엄이라는 가치로 경쟁하려는 좀 복합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높은 수익률 목표 뒤에는 이렇게 시장 분석이랑 경쟁에서 이기려는 구체적인 전략이 다 깔려 있었네요. 여러분, 이 사업의 잠재력은 그냥 기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읽고 거기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잘 짜서 실행하는 능력에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계획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사업에는 항상 위험 요인이 따르잖아요. 이 보고서에서도 여러 리스크를 지적하던데 특히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서 봐야 할까요? 가장 크고 어쩌면 치명적일 수 있는 리스크는 역시 질병 발생입니다. 새우 양식, 특히 1년 3호작처럼 좁은 면적에 많이 키우는 고밀도 환경에서는요. 일단 병이 돌기 시작하면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겠네요. 네,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키우던 새우 전부 폐사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특히 어린 새우, 치아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수질 변화나 외부 스트레스, 병원균 감염에 엄청 약하거든요. 그래서 양식장에 새우 넣기 전, 즉 입식 전에 수질 관리 철저히 하고 외부에서 병원균 못 들어오게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지저수지라는 환경 그 자체도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어요. 36,000평이나 되는 야외 공간이면 통제하기 힘든 요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주요 리스크인 수질 악화 문제랑 바로 연결돼요. 노지 환경은 뭐 갑자기 비가 엄청 오거나 가뭄이 들거나 주변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오거나 하는 외부 요인에 직접 영향을 받잖아요. 그쵸.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가 저수지의 용존 산소량, pH 농도, 수온, 미네랄 균형 같은 중요한 수질 지표들을 그냥 순식간에 확 바꿔버릴 수 있어요. 이게 새우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병에 더 쉽게 걸리게 만들죠. 또 좀 더 길게 보면 기후변화 영향도 무시 못해요. 예측하기 힘든 폭염이나 갑작스런 한파 같은 거요. 이런 것들도 새우 성장을 늦추거나 아예 죽게 만들 수도 있죠. 그 외에도 당연히 새우 시장 가격 변동성 문제라든지 또 대규모 시설 짓는 데 드는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랑 그걸 회수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리스크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생각해야 할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특히 자연이랑 직접 부딪히는 노지 양식의 특성상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어요. 네, 그게 노지 양식의 숙명 같은 거죠. 그러면 보고서에서는 아쿠아홀딩스랑 신성영화조합이 이런 여러 위험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 방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나요? 다행히 보고서에는 이들이 이런 리스크를 알고 있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선 질병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하고 외부 오염원 차단하는 방역 시스템 운영하고 또 병에 강한 건강한 어린 새우, 종묘를 잘 골라서 넣는 걸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병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빨리 대응하는 매뉴얼 같은 것도 마련해놨다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생제를 막 쓰는 것의 위험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항생제 문제? 네, 그래서 아까 강조했던 그 친환경 미생물 제재랑 바이오플락 기술을 질병 예방이랑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그냥 생산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거죠.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수질 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수차 돌리는 거 외에도 이 미생물 제재랑 바이오플락 기술이 자체적으로 수질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수지로 들어오는 물 관리하고 정화하는 시스템도 갖추는 등 미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는 양식시설 보강하고 시장 가격 변동에는 판매처를 여러 곳으로 늘리거나 계약 재배 같은 전략도 고민하고 전문 인력 확보하고 계속 새로운 양식 기술 개발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리스크를 알고 있고 이걸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랑 기술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다. 이게 보고서의 분석 내용입니다. 결국 보고서가 말하는 그 높은 수익률은 이런 잠재적인 위험들을 얼마나 잘 예측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성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군요. 여러분, 이 사업 모델의 성공 가능성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실행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관리 능력이 관건이죠. 오늘 저희는 아쿠아홀딩스와 신성영어조합의 새우 양식 사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1년 산모작과 대규모 노지 양식이라는 기본 틀 위에 친환경 미생물과 바이오플락이라는 혁신 기술을 더한 사업 모델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걸 통해서 회당 150%, 연간 최대 450%라는 아주 인상적인 수익률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네, 우리나라 새우 소비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이런 대규모 친환경 양식 시도는 분명 국내 생산 기반을 넓히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질병, 수질 변화, 또 예측하기 힘든 기후 같은 극복해야 할 명확한 위험 요인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 강조된 친환경 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랑 철저한 현장 관리가 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첨단 양식 기술이 어떻게 시장 경제 논리랑 만나고 또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이라는 과제와 씨름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창고를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미생물과 바이오 플락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서 노지 양식의 고유한 위험, 특히 수질 관리나 질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점점 더 변동성이 커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기후 변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이런 생물학적, 기술적인 접근만으로 야외 양식 환경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앞으로도 계속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